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의 주변국들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 관계가 애매해지기 시작했고, 일본은 쿠릴 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선언하며 러시아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 편에 서서 엄청난 대러시아 제재를 가했죠. 하지만 일본은 그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자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전부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쿠릴 열도 주변에 군사까지 배치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따라서 현재 일본은 엄청난 위기에 닥쳤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또 한 번의 만행으로 현재 상황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회담 이후 러시아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활동을 크게 낮출 방침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29일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 뒤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이는 즉각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회담 이후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은 여전히 그 진위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누구도 러시아의 발표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는 키이우를 둘러싼 모든 움직임이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발표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후 러시아 측 진위와 실질적 협상 진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그들의 행동이 어떤지 보기 전까지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베딩필드 국장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 발언을 지목,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명확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직격탄으로 맞아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를 조금이나마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외국 기업 국유화 방침에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일본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전날 보도문을 통해 정부 법률제정위원회가 러시아 시장을 떠나는 외국 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 법안은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 기업의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영내 사업 중단을 발표한 기업 중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애플, 나이키, 유니클로, 이케아 등이 있으며 브리티시 페트롤리엄과 엑손모빌, 첼 등 에너지 기업과 JP모건 등 대형 은행도 전면 혹은 부분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비우호국 기업의 특허권 보호도 파기할 예정인데요. 이는 미국 기업인 맥도널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할 경우 짝퉁 맥도널드 버거가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편에 서서 러시아 제재를 강행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이었죠. 그리고 러시아가 혼란한 틈을 타 쿠릴 열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때와 비교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에 일본은 러시아를 배신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강건할 때는 아베 총리가 러시아 눈치를 보며 큰 소리 치지 못했는데 러시아가 혼란해지자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의 러시아 철수에도 일본의 유니클로는 매장 운영을 지속하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원래 유니클로는 러시아에서의 매장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야나이 사장은 지난 7일 옷은 삶의 필수품으로 러시아 국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돈을 우선시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되려 하자 재빠르게 노선을 튼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하고 일본 기업들을 철수해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할린 개발인데요. 미국, 영국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사할린 자원 개발에서 손을 떼기로 한 가운데 일본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7일 일본이 사업에서 철수를 해도 중국 등이 새로 들어오면 실질적인 러시아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당분간 지분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엔 러시아의 가즈프롬, 쉘미스이 물산, 미쓰비시 상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서방 국가들은 일본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반에 대러시아 제재는 일본의 막대한 손해가 아니고 러시아의 효과가 미미해서 제재를 한 것이고 사할린은 아까워서 철수를 안 하느냐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작해 만든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쉘은 지난달 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는데요. 쉘은 러시아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와 달리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긴 하겠지만 당장 철수하기에는 타격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로시마 가스는 액화천연가스의 약 50%, 도호가스는 약 20%를 사할린2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러시아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약 1조엔 한화로 약 10조 이상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중국의 움직임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인데요. 중국은 현재 에너지 관련 조달처를 늘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한 상태인데요. 일본 정부가 일부 출자한 인펙스는 2010년 이란 유전 개발에 약 125억 엔을 투자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법 등의 문제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지분을 이란 국영석유 회사에 무상으로 반환했고 이것을 넘겨받은 곳이 중국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의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 에너지 안보상 중요한 사업이다. 일본이 넘긴 지분을 중국이 가져가면 일본만 손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단지 핑계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러일 관계가 어차피 틀어졌으니 자신들의 국익만 끝까지 챙기겠다는 생각이었죠. 이처럼 현재 일본은 자국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러시아의 국유화 방침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국제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또다시 역사 왜곡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난해 4월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됐습니다.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모두 삭제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들 표현을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일본 사회는 역사 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1993년 고노다마의 약속에서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데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강제성이 은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통해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지리탐구, 지도, 공공, 정치, 경제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의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